40이 넘으면 무언가가 조용히 변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거의 같은 양만큼 움직입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지방 감소 속도는 느려집니다. 특히 뱃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해로운 믿음이 생겨납니다. 내 신진대사가 망가졌어. 나이가 문제야. 이제 너무 늦었어.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갑자기 지방 연소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신체가 언제 지방을 안전하게 연소시킬지 결정하는 내부 규칙입니다. 40 이후에는 인슐린이 다르게 작동합니다. 근육은 더 이상 설탕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오래 상승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몸은 저장된 에너지, 특히 내장 지방을 더 보호하려 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적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로리를 줄이고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맞서려 합니다. 그것은 단지 몸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40 이후 몸속에서 실제로 무엇이 변하는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체지방 감소가 느리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극단적인 방법 없이 다시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새로운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40이 넘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정확히 합니다. 덜 먹습니다. 디저트를 거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꾸준히 운동합니다. 하지만 몸은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체중계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뱃살은 작아지기는커녕 더 부드러워집니다. 에너지는 더 빨리 떨어지고 회복은 더 오래 걸립니다. 잠은 더 얕아지고 더 쉽게 깨어납니다. 이것은 보통 좌절감이 자기 비난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자기 절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젊었을 때 자신과 비교합니다. 체지방 감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드는 대가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불완전합니다. 40 이후의 진정한 변화는 칼로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가 생존을 어떻게 우선시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은 수년간의 신진대사 기억을 축적했습니다. 늦은 밤, 만성 스트레스, 반복적인 인슐린 급증,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염증, 이 모든 것이 즉각적인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함께 작용하여 시스템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근육 조직은 인슐린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간은 에너지 방출에 더 신중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일상적인 어려움 이후에도 더 오래 머무릅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지방, 특히 복부 주변의 지방은 더 이상 과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험으로 여겨집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완충제입니다. 이것이 한때 쉽게 효과를 보던 전략들이 이제는 지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빠른 체중 감소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가 우선순위가 되면 지방 연소는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대부분의 조언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합니다. 그것은 45세의 몸을 25세의 몸처럼 다루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것은 제한, 좌절, 그리고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비디오에서 목표는 당신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호르몬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무엇이 변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40 이후 체지방 감소가 느려지는 이유를 이해하면 당신은 몸과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몸과 싸우는 것을 멈추면 다시 진전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몸 안에서 실제로 시간별로 무엇이 변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지방이 얼마나 쉽게 방출될 수 있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40 이후 지방 연소가 느려지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노력이 아닌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한 가지 주요 질문을 던집니다.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해도 안전한가? 40 이전에는 대답이 종종 예입니다.
근육 조직은 포도당을 쉽게 흡수합니다. 인슐린은 빠르게 상승하고 하강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큰 저항 없이 급증했다가 진정됩니다. 지방 연소는 거의 마찰 없이 켜지고 꺼집니다. 마흔 이후에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요 변화는 근육 조직에서 발생합니다. 근육은 가장 큰 포도당 소비원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세포는 인슐린에 덜 민감해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작동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양의 설탕을 흡수하기 위해 더 강한 신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식사 후 인슐린 수치가 더 오래 상승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존재하는 한 지방 세포는 잠겨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칼로리를 줄여도 체지방 감소 속도가 느려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간에서 발생합니다. 간은 당신의 신진대사 교통 통제관입니다. 글리코겐을 저장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언제 에너지를 방출할지 결정합니다. 수년간의 지속적인 자극 후 간은 더 신중해집니다. 에너지를 더 오래 보유하고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저항합니다. 늦은 식사, 알코올, 만성적인 설탕 노출은 이러한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따라서 단식 중에도 간은 지방 방출을 허용하는 신호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과소평가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마흔 이후에는 코르티솔이 예전처럼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면 방해, 업무 압박, 심지어 칼로리 제한도 코르티솔 수치를 높게 유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입니다. 혈당은 인슐린을 유발합니다. 인슐린은 지방 연소를 차단합니다. 이것은 몸이 지속적으로 경계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순환을 만듭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몸은 위험을 감수하는 데 덜 적극적이 됩니다. 저장된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보호 수단으로 취급됩니다. 내장 지방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르몬 신호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인슐린과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성장하며 조건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한 방출을 저항합니다. 이것이 마흔 이후 체지방 감소가 완고하고 느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몸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방어적인 작동 모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제한으로 이를 극복하려 합니다. 더 적은 칼로리, 더 힘든 운동, 더 적은 휴식. 하지만 제한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는 인슐린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지방에게 머무르라고 지시합니다. 핵심적인 통찰은 이것입니다. 마흔 이후에는 체지방 감소가 부족분을 강제하는 것보다 신진대사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안정감을 감지하면 지방 연소는 극적으로 빨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무엇이 변하는지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서기보다 함께 작업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마흔이 넘으면 체지방 감소는 압력에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가능한 가장 큰 칼로리 부족분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몸이 저장된 지방을 놓아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내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극단적인 방법 없이 마흔 이후 지방 연소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조정 사항들입니다. 1. 인슐린에 예측 가능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세요. 당신의 몸은 리듬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일관된 시간에 식사하고 특히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는 것은 인슐린이 완전히 떨어지고 지방 방출이 시작될 만큼 충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인슐린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확실성은 지방 연소를 방해합니다. 이것은 긴 단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을 요구합니다. D. 근육을 신진대사 저장고로 우선시하세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해집니다. 가벼운 저항 훈련, 걷기, 그리고 일상적인 움직임은 근육 조직의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킵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면 인슐린이 상승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지방 세포, 특히 내장 지방을 해제합니다. 3. 칼로리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신호를 줄이세요. 체지방 감소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면 스트레스는 종종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늦은 밤 운동, 공격적인 단식, 부족한 수면, 그리고 지속적인 제한은 몸에게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보호이지 체지방 감소가 아닙니다. 침착한 꾸준함이 강렬함을 이깁니다. C. 간을 압도하는 대신 지원하세요. 간은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코올, 늦은 설탕 섭취, 잦은 간식을 줄이는 것은 간이 저장 역할에서 조절 역할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단식 및 수면 중 지방 연소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세요. 단백질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과 근육 분해를 증가시킵니다. 적절한 단백질은 안전 신호입니다. 근육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진대사 신뢰를 지원합니다. 마흔 이후 체지방 감소는 몸이 박탈감이 아닌 영양 공급을 감지할 때 향상됩니다. 이러한 조정은 하룻밤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재구축합니다. 인슐린이 예측 가능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간이 더 이상 과부하되지 않을 때 지방 연소는 조용히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누가 체지방 감소에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흔 이후에 현실적인 기대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흔이 넘으면 인내심이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체지방 감소는 여전히 발생하지만 다른 시간표를 따릅니다. 내부 변화는 종종 며칠 안에 시작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이 지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재조정입니다. 갑상선 질환,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체지방 감소는 더 면밀한 모니터링과 종종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단식이나 공격적인 칼로리 제한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우려는 근육 손실입니다. 근육 손실은 나이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한 식사, 비활동성, 부족한 수면,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적절하고 움직임이 꾸준할 때 마흔 이후에도 근육을 유지하고 심지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오해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체지방 감소가 효과적이기 위해 지치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진행이 끊임없는 고투를 요구한다면 내부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흔 이후에 지속 가능한 체지방 감소는 지루하고 예측 가능하며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신호입니다. 마흔 이후 당신의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현명해졌을 뿐입니다. 이전처럼 압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해, 리듬, 그리고 안정성에 반응합니다. 지방 감소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인슐린, 스트레스,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몸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협력합니다. 이것은 노화를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과 함께 작업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체지방 감소를 다르게 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마흔 이후 당신에게 무엇이 변했나요? 과장 없는 과학 기반 설명을 원하시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다음 비디오에서는 왜 덜 먹는 것이 때때로 체지방 감소를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느리게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적이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